안녕하십니까. 시오의 빛의 서진호 본부장입니다. 코로나가 제가 처음 걸린 거거든요. 예, 저는 마스크도 2개씩 쓰고 다니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소독약을 하루에 한 통씩 쓰면서 손에 뿌리고 다녔고 하루에 손 씻는 것도 뭐 거의 20회 이상 밖에서는 그렇게 씻었고요.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렸는데 이게 아픈 병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픈 병이 아니고 굉장히 길게 가는 아주 짜증나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 또 원장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방송, 지난 방송에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작 중에 1부 지난 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해?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선택적 복지만 보게 되면은 원장님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법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복지는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우리 원장님들이든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므로 주변에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친구분이 있는 원장님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복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택적 복지가 뭘까요? 선택적 복지.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직원들이 스스로 복지 제도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스스로 자유롭게 본인들이 선택한다. 이겁니다. 원장님들이 어떤 복지를 해줄까, 대표님들이 어떤 복지를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지해줄게, 너희들이 알아서 써. 이게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복지 제도는 우리 원장님들이건 대표님들이건 우리 직원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체력 단련비로 예를 들어서 직원 A 10만원, B 10만원, C 10만원 등등 이렇게 체력 단련비로 딱 지급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직원분들이 체력 단련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헬스장을 끊던가 아니면 뭐 운동기구를 사던가 등등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거는 체력 단련비로 10만 원을 지급을 한다 한들 그걸 고지고대로 쓰는 분들은 100%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야, 올해 가을에 다 같이 건강검진 받자. 병원 제휴 맺었으니까 하자. 그러면 건강검진 비용을 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건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선물. 명절 선물인데 예를 들어서 스팸, 참치 이런 것들을 한다. 혹은 와인. 아, 진짜 와인 선물 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명절 때마다 와인이 나옵니다. 아,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내야겠어요. 와인 얘기. 자, 그럼 볼게요.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와인 싫어하니까. 자, 스팸으로 한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선물을, 명절 선물이야. 스팸, 5호. 그럼 다 똑같이 스팸 5호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겠죠. 채식주의자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 햄이 건강에 안 좋거든요, 사실. 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들고 가면은 둘 중 하나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선물을 하던가, 예, 그냥 어딘가에 짱 박혀 있든가, 둘 중 하나겠죠. 문제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혹은 대표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그냥 복지 예산을 개인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다 라고 했을 때 명절날 10만원, 10만원, 1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직원 A분은 그 10만원을 가지고 나는 뭐 자기 개발하는데 뭐 책을 사는데 쓸래. 그리고 비타민도 사야지. 이번에 연극 뭐 햄릿 하니까 보러 가야지. 이런 걸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알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장점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가 너무 편리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쉽진 않지만 원장님이 그냥 이번에 뭐 주지? 뭐 사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복지 포인트 10만 원 딱 지급 끝. 원장님 입장에서 끝난 거고요. 그리고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때는 명절인데 병원에서 또 스팸 주면 짜증 나는데 이거 와인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와인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줄 사람도 없어요. 비싼 거라면 누구라도 주지.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 포인트 10만 원 받았네? 야, 이거 10만 원을 내가 뭐 사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야,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명절 기간 동안 고향에 짧게 갔다 오고 내가 책을 한 10권을 사서 봐야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책을 사서 보던 아니 뭘 하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해서 말이죠. 그럼 원장님은 지급하면 끝, 받는 분들은 뭘 할까 고민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현금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카드사에 포인트 적립하듯이. 제가 카드사에서 포인트 적립하는 게 연에 한 20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쌓여요. 2% 주는 그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쌓아주는 카드가 있어서 한 카드사에서는 연에 한 200만 원 정도 쌓입니다. 그거 저는 현금화 시키거든요. 뭐 다른 것도 거기 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하는데 현금화 시켜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물론 여기서 바로 현금화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밥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을래? 뭐, 파스쿠치 가서 커피 먹을래? 이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선택적 복지는 이 설명이 끝이에요. 커피 먹고, 밥 먹고, 예? 근데 유흥주점은 안 됩니다. 유흥주점은 안 되고, 예, 커피 먹고 밥 먹고 미용실 가고 병원 가고 등등등등 다 됩니다. 애들 학원비도 카드로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복지 포인트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선택적 복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 항목 중에서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기계발은 본인 업무 능력 및 품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이런 걸 합니까? 그냥 자기가 책이 필요하면 책을 사고 내가 뭐 이직을 해야 돼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학원 가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태블릿도 당연히 살 수 있고요. 핸드폰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 있죠. 뭐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리고 뭐 시계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명품 사도 되냐? 명품은 저는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복지라는 거는 어느 한 명의 큰 혜택이 아니에요. 물론 그 복지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막 모아가지고 진짜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사도 되죠. 저 연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병원 가는 거, 약국, 약 사는 거, 안경, 뭐 건강검진 등등.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죠. 뭐 익스트림 스포츠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됩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과 가정 취나 항목은 여행, 그리고 호텔 숙박, 렌트카, 영화, 뮤지컬, 레저 시설 뭐 등등등 다 가능하죠. 왜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태양의 서커스를 할 겁니다. 근데 태양의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싸서 저도 좀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 다 보려면 일단은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병원에서 복지해주는 복지 포인트로 그냥 본다. 야, 그 문화생활 굉장히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던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던 그런 것들 여행 비용도 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보육비 뭐 등등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결혼기념일에 복지 포인트로 꽃 배달도 가능하다. 이건 뭐 팁 아닌 팁이죠. 그냥 사실 결혼기념일 날 꽃을 보내면 와이프가 굉장히 뭐라 뭐라 하면서 뒤돌아서 웃죠. 보통은. 저는 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돈 주고 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꽃을 산다. 그럼 와이프는 차라리 참치 회 오늘 스페셜로 먹지 왜 이런 거 사냐.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복지 포인트로.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뭐가 있을까요? 편의 시설. 가전제품 구입, 가구, 차량 관리, 생필품, 외식, 커피, 식재료 구입, 마트, 백화점 등등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하죠. 네. 오늘의 핵심이 이 페이지입니다. 병원에서는 복지 제도를 위탁을 합니다. 저희 스마트웰 복지 시스템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복지 예산을 배분을 하죠. 페이닥터 분들, 실장님, 간호사 등등 복지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하는 거죠. 복지몰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냥 복지 카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사용 내역이 저희가 구비해 드리는 시스템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 복지 카드를 그냥 쓰는 거예요. 개인 신용카드. 그래서 복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죠.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여기서 이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시스템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제가 끝나게 되면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요. 자, 중소기업은 복지카드 도입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데 스마트웰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5개가 있는데 타사는 직원 수가 최소 50인 이상 돼야지 만들어주고요. 기업 규모는 상장사만 복지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 만들어줍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대행사는 뭐 현대 이지웰이라든가 베네피아라든가 제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드 기능은 개인 신용카드와 복지카드, 그리고 운영비가 유료. 그리고 운영 방식은 개인이 먼저 결제한 다음에 카드 환급을 한다. 개인이 먼저 10만 원을 썼어요. 복지카드를. 그러면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스마트웰은 최소 5인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 국가기관, 상장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행사는 스마트웰이고요. 카드 기능은 개인 신용카드, 복지카드, 식대카드, 법인카드 다 영업비 청구 가능하고요. 운영비는 회원사에 한해서는 이 시스템 전체를 무료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개인 결제 하고 개인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이관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와 스마트웰에 제휴를 했고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전용 복지카드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 그런데 수요일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문 땡땡 세무법인이 제휴가 들어왔었는데 안 된다. 예. 다른 곳과 제휴가 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된다. 제휴하고 싶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 당사의 회원사가 되시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법인 땡땡에서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라고 저희는 제안 거절을 했고요. 땡땡땡땡 경영자문그룹 제휴 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목적사업 사용 소명이 어렵다. 좀 도와주면 안 되는지. 안 된다. 왜 굳이 저희가 어렵게 만든 이 시스템을 다른 회사를 도와줘야 되죠? 독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카드는 수요일 및 회원사만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얼만큼 해보고 이거를 컨설팅을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몇 명이나 관리를 해봤을까요? 그리고 설립 컨설팅은요, 필요 없습니다. 설립은 조금 고생만 하시면 다들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제휴를 맺는 거는 설립부터 운영, 관리, 그리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컨설팅 협약을 맺고 있는 거지, 설립만 하실 거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세요. 공부 한 일주일만 하시면 설립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표님 본인이 혹은 원장님 본인이. 아시겠죠? 자, 이 복지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양한 포인트로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이제 분배를 하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정친화, 생활편의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청구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청구 금액에서 복지 포인트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업종이라든가 오버되는 금액은 당연히 개인으로 청구가 되겠죠. 식대 포인트는 일반 기업만 가능하다. 한식, 분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 카페,
커피숍, 편의점, 배달 어플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카드 청구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 그럼 CO의 배치를 통해서 기업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우리 병원과 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자, 회원사가 되시면 이런 복지 카드에 대해서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원해드리고 복지 카드 관리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복지몰 운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저가 종합 쇼핑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저도 복지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요즘에 이제 레이저 프린터기를 하나 살까? 막 고민 중이었고 품질 때문에. 그래서 막 제가 원했던 거를 딱 봤어요. 봤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딱 봤는데 그 금액을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다나와 들어가서 검색을 딱 했죠. 와, 근데 신기하게 2,000원이 싸더라고요. 복지몰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면 다나와라는 곳은 가전제품이건 뭐건 최저가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찾는 것보다 2,000원이 쌌다. 사진 않았어요. 복지 포인트가 좀 부족해가지고 사진 않았는데 싸다라는 거. 정말로 할만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헬스케어 전국에 100여 개 검진센터 반값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급여 할인도 해준다. 라식 피부과 성형. 물론 이제 피부과 원장님들,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뭐 안과 원장님들은 이런 거에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금연관리 앱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행 숙박 관련해서는 하나투어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추가 할인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출장 서비스, 항공권, 발권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1년에 비행기를 100번 이상씩 탔거든요. 1년에 100번 이상.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그렇게 탔었는데 그 제일 최저가 저가 항공을 찾아서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다닐 때도 좀 싼데 이렇게 알아보다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여기 얼마까지 해준다는데 형님은 그쪽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도 하나 투어였거든요. 근데 좀 저렴하게 또 해주더라고요. 뭐 룸도 좀 좋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절, 거래처 선물, 최저가 견적 가능합니다. 뭐 사과 뭐 100박스, 뭐 와인 빼고 사과 100박스, 뭐 스팸 100박스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저도 복지몰 통해서 선물 많이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한우 관련해서 한우 뭐 이렇게 양 많은 거 아니고 그냥 적은 양을 가지고 좀 선물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많이 삽니다. 기타 이제 뭐 후불 상조 지원 가능하고 법인 장기 렌탈 리스 지원 이런 것들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 CO앱이 제 회원사가 되시면 그리고 복합기, 커피 머신, 렌탈 이런 것들이 자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100% 오픈을 또 못해요. 제가 진짜 오픈 많이 한 거예요. 이 방송이 잘릴 수도 있을 정도로 오픈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선택적 복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원장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증빙도 다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 뭐 신경 써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거를 신경 쓰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 분들이나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쉽게 운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예,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고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복지기금을 통해서 절세를 많이 하지만 복지기금에 또 돈이 무한정으로 쌓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뭐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원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계시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되는 말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보다 좀 더 도움되는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준우였습니다.